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활기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제 이야기 맞았죠? Don't worry, be happy. 아직은 BFP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데 이 BFP 속에서도 소외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기준과 또 정확한 매매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고심 끝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매집 매법이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앞서 일단 체크해볼 사항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시장이 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늘 생각하지만 심도 있는 고민은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지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죠. 주식시장 말고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살아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언택트잖아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잖아요. 근데 그 안 만나면서 주식시장은 매매를 할 수 있고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주식시장은 가장 빠르고 직관적이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라든지 혹은 다른 경제들은 직접적으로 매매가 굉장히 더디고 느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 정도 가치까지 올라갈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할 게 없으니까 대치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800포인트, 코스피 2200포인트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3,000원이죠. 합 3,000. 요즘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데드리프 몇몇 미터에서 몇에 도전하자. 운동 3대장 이런 것처럼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3,000이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넘어간 거예요. 적당선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선택과 집중, 매매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나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인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000이 왔습니다. 즉 코스피 2200, 코스닥 800. 이 3,000 속에서 우리는 뭘 고민하셔야 되냐?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전에 튤립 버블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튤립의 가치를 사실은 500원짜리, 100원짜리인데 이 튤립이 점점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 튤립을 사면 될 것 같아. 튤립 값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인지를 하죠. 이 튤립 값이 이게 아닌데 누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안 믿게 되죠. 근데 계속 아니야 하다가 누군가가 이제 튤립을 던지게 되죠. 팔게 됩니다. 조금 더 싸게. 또 누군가 그런데 이게 조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조금 더 싸게 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언제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 제가 3천만 원 이상 갈 때 일단 한 번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도 사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 3천만 원 이상부터는 과열인다고 했는데 그때 그 3천만 원 이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1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억까지 갈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땠어요? 3천만 원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버블이 있었어요? 최근에. 마스크 버블이 있었잖아요. 마스크 가격이요. 예전에 한 장에 100원, 200원, 300원, 500원 했던 게 어느 순간 4,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4,500원에서 5,000원까지, 5,000원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스크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왜? 근데 그때는 이 마스크를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마스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심리가 교묘하게 지금 마스크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000원 하던 것이 1,5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 이 유행에 따라서 지금 마스크 가격이 다시 재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뭐예요? 버블이에요. 근데 그 닥쳐있던 그 개인적인 그 순간 그 타이밍에는 절대로 그 가격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왠지 계속해서 갈 것만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개인의 심리. 근데 그게 하나 붕괴되고 또 붕괴되고 또 붕괴되고 또 붕괴되면은 그게 결국은 어떻게 가격을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주시장은 어떠냐? 아직은 don't worry. 제가 be happy 물음표였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근데 be happy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슬슬 과열이 와가고 있어요. 슬슬 과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아직은 더 가겠습니다. 아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과열이 지속적으로 나쁜 거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600포인트 못 간다. 가도 밀린다. 언제까지? 7년 동안. 대신에 뭐 급락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서 횡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꾸 급락 얘기하시는데 급락이 언제까지 내려갈 걸 급락으로 보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동하는 거예요. 맞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자꾸 선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합리성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미네르바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시장이 급락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잖아요. 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지만 그냥 중심 딱 잡고 마이웨이라고 그러죠. 나만의 길을 걸어가면 주시장은 됩니다. 근데 그 마이웨이가 객관적 마이웨이죠. 제가 늘 염두되는 게 그거예요. 주시장은요. 어느 순간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유언비어도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 다 반의사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다 반처방을 내려요. 근데 그 반의사의 무서운 게 뭐냐면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안 먹고 민간요법을 하면 안전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약이 정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의사는. 지금 주시장이 이런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완벽한 처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주시장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위험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위험함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개인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우리가 그 법조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무지는 용서받지 못해요. 잠자는 무지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몰랐어요. 채권이 몰랐어요. 내가 증자를 몰랐어요. 내가 뭘 몰랐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핵심은 꼭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대가에서 하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꼭 지지 않을, 우리가 외국인 기관한테도 지지 않고 꼭 알아야 될 만한 사항을 딱 체크해드림으로써 개인 투자자분들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항상 그래요. 전 이 일이 참 즐거운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드리는데 정말 그래서 한번 저렇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뵀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황 대표님은 정말 즐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스트레스 엄청 받죠. 당연히 이 일에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결과물이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불안함을 감싸 안아드리고 그다음에 그 로직을 잘 맞춰간다라고 했을 경우 그리고 가치 호흡한다고 했을 경우 이 일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주식은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 꽃은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물론 가시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꽃이 항상 펼 때 그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나마 주시장은 즐거울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시장이 너무나도 소외되는 느낌도 들을 수 있고 너무나도 내 종목만 안 가고 내가 파니까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누구나 다 느껴요. 저라고 안 느낄 것 같습니까? 저도 느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남 잘 된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남 안 된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만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돈 법니다. 제가 그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저도요. 예전에 배우려고만 노력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모방은 어느 순간까지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 나만의 방식이라는 거, 나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무언가를 베껴서 똑같아지려고 할 때는 사업적인 면에서 잘 되질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저분이 잘 되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저 사업이 잘 되니까 저렇게 따라해야지 하니까 안 맞더라고요. 옷이 안 맞으니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갖다 입혀놔도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근데 달고 닦아서 나한테 가장 핏한 옷을 입어놓으면 활동도 편하고 재밌는 거예요. 저 주시장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그래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 저는 제 옷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 옷이 무엇인지를 알고 근데 내 옷이 무슨 옷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입힐 수 있는 누구나 다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옷이라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지금 오늘 양복을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이 기법의 옷은 이 매너의 옷은 누구나 입어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튀지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또 나쁘지도 않고 수수하지만 언제나 쓸 수 있는 옷.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잠시 이제 옆길로 갔다가 바로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했어요. 왜 백종원 씨는 사업으로 더 성공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이잖아요. 주식은 1인 사업이잖아요. 내가 이걸 매매를 잘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들었죠. 이게 뭐 그냥 각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TV에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특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도 비슷할 수 있어요. 대중의 맛을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탕이 들어갔든 어떻게 들어갔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중간치의 맛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함, 스페셜한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식당이 오래 가는 것, 우리가 1차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은 아니지만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 산업에 식당이 오래 가는 집을 보면 정말 이렇게 뭐가 특별한 것들은요. 그 산순간에 반짝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가 그냥 늘 먹는 늘 언제나 좀 익숙한 이런 음식들은 뭐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롱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려함 속에 그 꽃을 바라보지만 이거는 금방 꺾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환호할 수 있지만 그 환호 속에서 다시 슬픔과 역경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냥 늘 똑같은 음식처럼 먹다 보면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음식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면 건강하게 주식시장은 상승하면서 나에게도 맛집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맛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매매법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뭐냐면 오늘 음식으로 한번 강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딱 입증이 된 거예요. 된장이 굉장히 유명한 된장집이에요. 청국장 유명한 굉장히 청국장집인데 그 청국장을 그냥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죠? 살짝 묵혀놨다가 그 묵히는 기간 이후에 딱 맛있어야 하고 톡 튀어 올라올 때 그때에 대한 매매법.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숙성되고 나서 그 맛을 미미할 정도로 너무나 맛있는 순간에서 매매하는 방법.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방법의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매집 매매법입니다. 매집 충분한 시간으로 숙성돼 있는 그러한 순간에서 다시 맛이 톡 튀어 올라올 때 매매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집 매매법. 자, 일단은 매집에 대한 정의, 매매에 대한 정의, 법에 대한 정의. 제가 저번 주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늘 얘기 드리죠. 매집 매매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집과 매매와 법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러세요. 너무나 이제 강의가 50분, 제가 또 욕심이 있어서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못다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떠한 자료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딱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 그리고 뭐 아침 시황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건 참고하셔가지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매집 매매 법인데요. 매집부터 보자고요. 이게 이제 가장 사전적인 정의예요. 저는 늘 그러잖아요. 일단 용어만 알아도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암기와 이해 차이는 용어부터 시작돼요.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정의를 내리라고 그래요. 뭐 미국의 유명한 이제 뭐 대기업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가장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뭐 예를 들면은 동료애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뭐 사랑이란 무엇이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쉽게 지나치는 건데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 있을 때 어떤 일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가는 거거든요. 정리도 되는 거고. 그럼 우리도 매집 매매법 한번 볼게요. 매집부터 볼게요. 매집. 어떤 의도를 갖고 제일 중요한 거 딱 제가 일부러 이 색깔 안 칠해놨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의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그 다음에 일정한 주식을 목표했던 주식을 대량으로 사모으는 것을 말한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불순한 의도든 좋은 의도든 의도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일정하게 어떠한 루틴을 갖고
주식을 대량으로 산다. 이게 매집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런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매집. 이제 생각하면 돼. 의도가 없는 매집은 없다. 아, 그러니까 매집은 잘 보라는 게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은 항상 일정한 만큼 대량으로 산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자, 그 의도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경영권의 지배 또는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1번 있고요. 이게 뭐예요? M&A죠. 2번은 뭐예요? 주식을 늘려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요거 아니고요. 2번. 대량 매집을 하여 주가를 올려놓고 고가로 팔아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이다. 2번. 자,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죠. 매집 중에는 경영권 참여인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1년에 10에서 20개? 나머지의 매집은 뭐예요? 대량 매집을 하여 주가를 올려놓고 매집을 다 끝내놓으면 이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가를 올려놓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물량은 올려 고가로 팔겠다는 얘기. 매집이 끝난 종목은 대신에 한 번 정도는 고가에서 팔아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차익을 얻으려는 겁니다. 매매 차익이죠. 수익 본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매집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주식을 계속 산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산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사고 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2번이죠. 주가를 고점까지 끌어올려서 차익 실현하려는 목적이다. 이게 매집인 거예요. 아, 그냥 매집은 사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의도를 갖고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만 사놓으면은 주가는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패턴을 보라는 거예요? 매집 패턴을 보라는 거죠. 네, 저는 이 매집이 그래서 매력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명 그런 분들을 요즘엔 용어로 주린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 그럴수록 뭘 알아야 돼요? 용어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확실한.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이요. 제가 2006년, 8년 리만러스 사태 전에 나왔던 책들은 8년이니까 6년, 7년 정도 나왔던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요. 한 4-5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읽으니까 지금도 제가 책 한 권 읽으라면 주식 관련된 책은 5분이면 다 읽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왜? 비슷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시중에 있는 책 제가 장담하는데 세 권만 정독하고 세 권만 제대로 이해해 보세요. 나머지 책들은요. 아무것도 그냥 쭉쭉쭉 읽어 내려가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왜? 기본적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사고 파는 일, 법, 방법, 규칙. 아, 매집을요. 그러니까 매집된 것을 잘 사고 파는 방법이 매집매법이구나. 간단하죠. 자, 그럼 전 이게 최고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음 편하잖아요. 누가 잘 매집해놨는데 손실 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자, 이제 정의 끝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50%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걸 이해하면 차트는 금방 이해돼요. 자, 매집매입법은요. 일단은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20일선 위로 가격 캔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가격 캔들이 형성이 되는데 5개입니다. 5일선, 일주일, 20일선, 한 달, 60일선, 3개월, 120일, 6개월, 240일, 1년 위로 가격 캔들 뭐예요? 아,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저번에 한번 제가 강의 드렸었는데 매물대예요. 자, 이동평균선이 미국에서는요. 지지로 쓰이는 게 없어요. 이동평균선은 쉽게 얘기하면 매물입니다. 근데 이 매물 위로 캔들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위에 악성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깔끔한 거예요, 이게. 자, 나 종목이 올라갈 준비가 돼 있어요라는 거예요. 점점 이 부릉부릉 준비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 캔들이 형성 시 이게 뚫을 때 대량 거래 이렇게 발생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2번입니다. 1번, 2번, 3번. 발생 캔들의 고점을. 근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종가상 돌파할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미돌파를 유지한다는 거. 3번은 이거예요. 돌파를 못하다가 시간을 끌다가 횡보 대량 거래와 함께 돌파할 때 4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가면 5일선과 21선 갖고 매매한다.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좀 이따 차트 보시면 쉬워요. 어쨌든 간 매집 매매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시동을 걸어야죠. 1번 시동을 건다예요. 부릉 시동을 걸고 2번 근데 그 시동을 걸 때 기름이 짱짱하게 있어야겠죠. 기름이 있는데 3번 그 기름을 갖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열하는 거예요. 예열하면서 부릉부릉 하는데 잘 안 가잖아요. 안 가다가 딱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본다는 게 4번이죠. 그리고 나서 이 레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즉 고속도로 레일만 벗어나지 않으면 잘 간다는 겁니다. 매매법 끝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매매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포지션을 봐야 될 텐데 자, 체크하겠습니다. 신신제약.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언급드리지 않았던 종목들은 안 봅니다. 그걸 꾸역꾸역 이야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제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간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왜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게 뭐야 돼요? 업무일치. 모든 글과 말은 다 일치해야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설명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주식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신신제약도 말씀드렸던 거죠. 신약기대감과 세정식 개헌 관련주인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속도를 어떻게 붙일 수 있었느냐. 자, 신신제약은 사실은 여기서 한번 제가 체크해드렸어요. 모든 이평을 다 뚫으니까. 자, 매물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물대가 없어지니까 종목이 어때요? 편해지는 거죠. 편해지고 나서 부릉부릉 하는데 자, 이제 종목이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봅니다. 이게 좀 다른 개념인데 자, 올라갔어요. 근데 요 고가가 아니라 요 고가입니까? 자,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동평균선 안 깼으니까 자, 다시 또 내려옵니다. 또 고가가 형성돼요. 또 내려옵니다. 고가가 형성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동을 언제 걸습니까? 일단 탁 시동 거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가를 뚫으니까 이제는 억압돼 있던 그 물량이 이제 이 종목 진짜 가려나 보나 하면서 딱 치니까 시가부터 이렇게 딱 뜯기니까 바로 뭐예요? 쫙 달라붙는 거죠, 수급이. 그럼 상한가 한 거예요. 재밌죠. 주식은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개인이 잘해야 돼요, 개인이. 지금 당장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눈에 떠요. 그 흐름까지 보시는 것이 주식이다.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보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안내드릴 때는 항상 아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죠?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죠. 황주명 검색하고 들어오게 되면 제가 또 다양한 자료라든지 뭐 또 아침 시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드리니까 우리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젯밤 무슨 일이 났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이슈나 이야기들도 함께 하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유라테크는 제가 황주명 입고로 딱 황주명에다 두 종목 이름 붙여줬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름 한번 붙여줄 만하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예, 대가를 보셨던 분들이나 혹은 타 방송을 보셨던 분들 황주명 입고로 뭐예요? 유라테크. 또 하나 황주명 입고로 뭐였어요? 매드팩토였죠. 예, 이 두 개만 얘기 드렸잖아요. 매드팩토. 이제 유라테크는 전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자, 유라테크, 매드팩토. 이게 황주명 입고로 타이틀 붙여줄 정도의 차트다라고 얘기 드렸죠. 아무 종목이나 막 제가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안 붙여드렸잖아요. 근데 유라테크도 그렇고 매드팩토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죠. 자, 근데 이런 종목이 좋았으니까 항상 제가 황금 주식을 중요시 여기니까 근데 이제 스피드적인 부분들 속도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스피드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 빵 여기죠. 이 자리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자, 이제 우리 순서대로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찾을 것이냐.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목이 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게 되네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시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늘 하지만 제가 항상 차분하시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강인의 열정적이지만 매매할 때는 차가워야 돼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야 돼요. 제가 주식 중에서 이렇게 열정은 매매할 땐 열정이 아니에요. 매매할 땐 차가운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야 됩니다. 차가워서 손도 못 댈 정도로 차가워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매매와 어떠한 다른 방법은 어떤 다른 일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갑게 봅시다. 네. 자, 차갑게. 일은 차갑게, 그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동평균선 대량 거래가 터져요. 자, 이때 1번 검색식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 종목 너무 좋네. 1번.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고점이 형성되는 구간을 봐요. 여기도 고점이 형성됐네. 2번. 자, 좀 지켜보니까 이 고점 못 뚫래요. 그죠? 3번. 그러니까 3번은 뭐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번은 뭐예요? 횡보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3번. 이게 이제 매직 기간이죠. 자, 또 여기 이제 고점 돌파하는 거 확인했는데 안 되고 또 매직 기간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돌파.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시세 분출이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단점은 뭐예요? 항상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매매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매집이 완료된 종목들, 이런 매집이 완료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때는 빠르게 간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재밌지 않습니까? 자, 내가 재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게임처럼 말고 차갑게 너무 재밌으면 이게 열정적으로 변해서 이게 자꾸 누르게 돼요. 주식의 내공은 뭐냐면 한 번 탁 눌렀을 때 그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술 영화 보시면은 한 번에 딱 많은 동작이 필요 없어. 딱 한 번의 동작, 딱 한 번의 동작. 그런 자리들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지털조선도 여기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시간을 끌었잖아요. 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뭐 했어요? 이제 내공을 모으는 딱 매집이 일어납니다. 쫙 내력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들은 이제 딱 보다 여기 딱 뚫네요.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올라가죠. 내력 있고 내공 있는 종목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이걸 관심 종목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어제 종목이 아니에요. 과거의 종목 중에 어떠한 액션을 보였던 종목, 액션 검색식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액션을 보였던 종목들이 다시 어떤 특정 자리에 올려놓을 때, 이럴 때가 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같이 시간을 쓰는 분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나서 이렇게 돌파할 때 보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매집매법의 가장 기본적인 루틴은 뭐냐?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없이 많은 변화와 변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서 우리는 어떠한 규칙과 룰을 잡아낼 수 있느냐고, 그 규칙과 룰에 대해서는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가냐? 일반적으로 21선이 추세선이 되기 때문에 그 추세선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간대. 자,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지금 3,400원까지 50%까지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무리수 없었다. 자, 요즘 매매하는 게 요겁니다. 요즘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이 심이 한번 들어오면 그 심은 앞으로 나가려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매매를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넵튠이라는 종목. 자, 넵튠이라는 종목을 체크드리니까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으세요. 넵튠, 이 종목을 왜 보지? 사실 실제로 넵튠이라는 차트가 이쁘다. 차트 이쁘다라는 것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가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이거 초트 바닥이고 아무리 배틀그라운드 지분을 갖고 있다 하고 회수했다 해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이게 왜 가야 되는 거냐? 이 자리 위험한 자리 아니냐? 자, 제가 요거 이제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왜 넵튠을 얘기했는지 이제는 해답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그러죠.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똑같은 얘기를 갖고 오잖아요. 제 방송 보시면요, 이런 거 책에 없습니다. 제가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하는 방송은요, 책에 없어요. 왜? 진짜로 제가 겪었던 스토리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부한 얘기예요.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그리고 굳이 현학적인 이야기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어려운 이야기 쓰게 되면은 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깊이 있게 이해가 되면 굉장히 단촐해지고 단순해져요. 지금 제가 매매법 하는데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기 화려한 무언가를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채소를 많이 먹어요. 예전에 비해서 고기를 많이 줄이고 채소를 먹게 됐는데, 저는 이제 몸 관리를 통해서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채소 식단으로 많이 좀 바꿨습니다. 굉장히 고기를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바꿨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소가 사실 맛이 없잖아요. 근데 슬슬 무슨 미각이 발달하냐면 오히려 조리하지 않은 그 본연의 맛에 그게 더 맛있다라는 걸 요즘에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주식의 기본적인 로직.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거는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리 많이 돼 있고 막 진짜 맛있다고 하는 음식들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MSG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어쨌든 간 너무나 많은 조미료들과 너무나 많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본연의 것, 본연의 패턴만 잘 인지하더라도 여기 뭐 다른 보조지표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조미료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본연의 그 맛을 느끼게끔 그 대신에 뭘 주자? 숙성기간을 넣자. 지금은 회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왜 회 얘기를 드리냐?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하도 이제 회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인지가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잖아요. 회도요. 정말 맛있고 정말 고급 회는요. 바로 자른 회가 아니에요. 그 회를 잘라서 아니면 회를 이렇게 좀 침을 놔서 이렇게 좀 숙성을 시켜 놓습니다. 그 숙성을 시켜 놔서 꺼내내는 그 값어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 제가 자꾸 그러죠. 주식은 누가 하느냐. 매매는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팔딱팔딱 생선이 하나 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제 숙성을 합니다. 냉장고에 숙성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숙성 기간이 있는 거예요. 숙성 기간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맛있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제일 맛있어야 하는 건 요리마다 다르겠죠. 그 자리가 뭐예요? 숙성 기간이 지나고 나서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제 봤던 자리는 어디냐면, 제가 봤던 자리는 요 음봉 자리입니다. 여기 음봉 자리였고, 요 음봉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또 얼마나 아쉬워요. 다시 내려오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도 갈 것 같다. 왜? 지금 너무나 맛있는 요리가 준비돼 있어요. 다만 그 맛이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딱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미 하면서 맛을 본격적으로 느끼는 거죠. 주식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패턴들에 대한 이해와 시간적 이해만 좀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잘 수익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참 이 자리가 막중할 수도 있고요. 이 자리가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매법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림도 있고 그다음에 여유도 있을 수 있는 매매법. 다만 이런 종목들도 22선 이탈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보셔라. 항상 대응의 영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넵튠,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도 제가 원래 예전에 3만 원대, 4만 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모든 이평위로 캔들이 올라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파닥파닥 이제 이게 맛있는 재료감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뭘 거쳐야 돼요? 숙성의 기간이 있어요. 바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숙성의 기간을 말씀드려요. 숙성의 기간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맛이 절정에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속도전에서 중요해요. 속도전에서 중요합니다. 스윙 매매법이에요. 스윙 매매법. 이거를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화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원래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단순하지만 그 루틴을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레이저마크 1위 기업이죠. 근데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95,000원에서 116,000원이면 20% 정도 상승 파동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그렇지만 1위 기업을 보셔라. 항상 그러죠. 1위 기업을 보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항상 좀 체크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아침의 시황을 중시 여겨라. 아침의 상황을 중시 여겨라. 자고 나서 항상 조용한 자고 날 때 미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 미국장 몰라도 된다. 해외 선물 금, 구리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되는 건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걸 안 봐도 되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예 모르고 그걸 인지한다? 아니면 정말 차트를 잘 하시거나. 제 생각엔 모르니까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알면 다 봐야 돼요. 다만 시간을 얼만큼 단축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 보시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딱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에 거래량 빠지고 여기서 올라옵니다. 자, 이게 항상 뭐가 필요해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늘 always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이 숙성의 기간이 있어야 맛있어진다.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이 정도 20% 파동 이상 나왔고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 파동만 해도 훌륭한 아름다운 파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두각이 있었고요. 매력적인 패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법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와닿았는지를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번 주 강의도 참 중요했어요. 사실 요즘에 제가 좀 내공 있는 강의들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정말 시전 트레이더들이나 혹은 많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99% 공감하지 않으실까. 자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도 주식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셨던 정도의 실력이시라면 제 기법이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기법 중에 하나구나. 저번 주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신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익숙하셔서 그 내공을 받으셔서 그저 그걸 잘 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피나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자, 신선한 생선이 자, 유통기한을 넘는 건 뭐예요? 박스권 5개 이동평선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리고 그 눌리는 기간은 뭐예요? 숙성되는 기간. 숙성되고 나서 튀어 올라올 때 매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때 우리는 충분한 수익과 원칙과 로직이 모두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밌죠, 주식? 저는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루틴대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력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판 뉴딜을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5G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5G가 많이 안 가고 있죠. 최근에 뉴딜 나오고 나서. 그래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녹색 공간, 요거 최근에 많이 갔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좀 배제시키고 비대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좀 잘 안 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에 관련된 종목이 가고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린 주식은 언제나 순환매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주식은 이렇게 돌 수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시장이 뛰어나다고 해서 여기에만 또 집중하면 또 소외될 수 있으니까 5G라든지 비대면, 수소차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항상 체크하고 보셔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기회는 옵니다. 언제나 기회는 오고 또 언제나 위기는 옵니다. 그 기회를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씩 맞이하시면 돼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죠?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 내 기준을 잡고 내 루틴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이게 참 어려운데 그걸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그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시작하자. 정리를 하고 가자.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못다한 얘기들 항상 말씀을 드리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체크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 좀 잘 접목해서 또 잘 생각하셔서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들 드렸고요. 또 다음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슬슬 제가 이제 Don't worry. 저번에 이제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제가 Don't worry. 비해 P였어요. 그죠? 저번 주에는.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에는 Don't worry. 비해 P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주다. 선택과 집중 정말 중요했죠. 그럼 다음 주는요. Don't worry. 비해 P 평이에요. 평이. 그래서 Don't worry. 비해 P 이건 갑니다. 그죠? Don't worry. 비해 P 선택과 집중으로 갑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갔죠. Don't worry. 비해 P 뭐예요? 이제는 큰 상승보다는 어떤 무난함 속의 상승이 유지가 될 거고 거기서도 분명히 또다시 잘 갈 수 있는 것들을 주목해야 되겠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저 이제 유가를 좀 보고 있어요. 유가 크루드 오일이죠. 사실 제가 주가의 정점은요. 날짜도 중요하지만 저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때가 급락할 거라고 봐요. 저는 코로나 치료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봐요. 우리가 주식은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주식은 선행지표예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면 그거는 뭐예요? 이제 선행지표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봐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느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위험할 때가 코로나 치료제 만들어졌다. 왜? 상품이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몰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치료제가 나오면은 상품이 부동산이라든지 다시 텍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 이젠 돌아다니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더 깊이 있는 생각과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주식 성공에서 가장 핫하게 잡을 수 있는 패턴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유가라는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보시게 되면 유가는요.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슬슬 부담스러워요. 제가 봤을 땐 4달러에서 5달러가 너무 힘들어요. 50달러, 60달러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거기다 무슨 경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수수 경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한 2달러 정도 되거든요. 2달러에서 3달러. 슬슬 왜 우리나라 2200포인트부터는 약간 좀 이렇게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유가도요. 44, 5달러가 되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와 주식과 이런 부분들이 맞춰 들어갔을 때 이제는 살살 부담스러운 구간에 왔습니다. 유가를 몰라도 된다고요? 이게 지금 이런 지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 창조와 융합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식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차트만 잘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 시장에 들어와 보니까 특히 또 이제 뭐 대가라든 전문가가 타이틀을 부르니까 모든 영역을 다 알아야 돼요. 저도 한 10년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무슨 종목을 물어봐도 진짜 신규 상장한 거 빼놓고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수없이 많이 반복하니까. 웬만한 의학 용어도 다 알죠, 그죠? 제가 선생님, 그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렸죠. 덱사메타손 간다고. 덱사메타손 급등했잖아요. 상한가 가고요. 이 덱사메타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떠한 게 제가 갈 수 있는 거 딱 3가지 말씀드려요. 덱사메타손, 혈장 치료제, 그죠? 코로나19에 그 치료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뭐예요? 호흡기 관련해서. 어차피 호흡 문제니까. 열나는 거랑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랑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호흡은 왜요? 원래 이름 자체가 폐렴이었잖아요. 폐렴. 원래 지역명에 폐렴 붙였던 거니까 호흡에 관련된 이게 실질적인 어떠한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치료제 지금 나오는 뭐 클로로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렘데시비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에 플로메타손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몰라서는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늘까지 뭐 신일제약 같은 거 계속해서 상한가 가죠. 덱사메타손이잖아요. 혈장 치료제 녹십자 맞죠? 제가 체크드렸던 3가지. 지금 2가지였다가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하나 더 분석을 마무리하고 호흡기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면 정말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G에 대한 부분이나 수소에 대한 부분도 제 수소차도 지금 거의 한번 설명을 쫙 드릴게요. 나중에. 왜냐하면 수소차도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정말 경쟁력 있고 진입장벽이 높고 어떠한 부분이 진입장벽이 낮은지 단순히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면서 글로벌하면서 세계 전체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중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구리도 이제 슬슬 뭐예요? 부담을 느껴요. 이제 슬슬 부담 느낄 때예요. 그렇다고 종목이 안 가냐? 아닙니다. 종목은 갈 건 갑니다. 왜? 9월 달, 8, 9, 10월 계속 빠질 거 생각하죠. 위기로는 뭐냐면 위기 속에 또 기회가 뜬다는 거예요. 또 11월 달에 갑니다. 시장은 10월, 11월에. 8, 9월 달에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만 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스러운 구간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 금속은 뭐예요? 더욱더 빠른 선행 지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9일이랑 5일 정도는 보자. 그래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도 제가 따를 때는 한번 11시에 한번 1시 반에 한 번은 꼭 봐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유동성이 풍부한 게 9시 반, 11시, 뭐 1시. 그다음에 뭐 낮에 한 4시 정도, 5시 정도. 자, 그다음에 자, 아마존. 전 미국 주식 아마존을 많이 보죠. 네. 어쨌든 저는 미국 주식의 대장은요. 어떤 분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테슬라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애플, 어떤 분들은 구글,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봐요. 여태까지 저는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점점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는 전염병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불합리한 이야기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는 시대 자체가 이제는 언택트를 준비하는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언택트가 이제 시장의 대장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는요. 언택트 이게 결국은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봐요. 예전에는 뭐 IT 테마,
그다음에 뭐 자동차 테마, 무슨 테마인데 오히려 지금은 언택트로 엮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택트 뭐 펀드라든지 언택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장주가 이제는 언택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있죠. 사실 요즘에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오히려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뭐 지금 그 초등학교 물어보게 되면 저희 가족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있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뭐 3명씩 오고 그죠? 일주일에 뭐 3번 오고 2번 오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보다는 학교에 오고 싶어 한대요. 왜냐하면 정서적 교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예 안 되는 점점 더 막혀지는 시대가 되는 건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뭐예요? 전염병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정서교감 관련된 종목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정신질환 관련된 종목들인데 다시 한번 그게 볼 때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또 드릴게요. 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언택트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 그 언론을 만들 수 있는 포털입니다. 포털. 여론을 만드는 거죠. 언론이 아니라. 포털도 있고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죠. 뭐 너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간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이게 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포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체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검색 포털이 검색 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품 툴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툴은 뭐예요? 네이버죠. 그 다음에 카카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색 툴이 되죠. 저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근하게 많이 뵐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을 검색하세요. 왜? 그러면 수시로 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아침 시황 이런 거를 언제든지 보는 거예요. 이제는 먼 관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신기하죠. 근데 그걸 주도했던 게 뭐예요? 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주가가 어떻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계속 하죠. 왜? 이제는 그리고 이 포털은 뭘 갖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얼만큼 소비자군의 소비자 분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잘 갔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상장돼 있지는 않죠. 제대로 큰 규모에서의 어떤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포털은 무엇이냐? 미국에서 언택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시대가 변했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갔을 때 사실은 이제 정해져 있죠. 3가지. 구글. 그죠? 우리나라만 구글 검색력이 좀 낮은데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왜 이런 게 포털이냐?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이버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뭐 11번가나 옥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품을 검색해서 모든 빅데이터가 다 모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상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비대면, 가격 경쟁력, 대면으로 쓰이는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죠. 넷플릭스는 뭐예요? 컨텐츠죠, 컨텐츠.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또 검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유튜브나 너튜브 같은 경우도 구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또 이러한 내용들은 또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라인을 엮어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요. 제가 매주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 포털에다 검색하시면 돼요. 그 지금도 이러잖아요. 포털에다 검색하시면 돼요. 그냥 이데일리 맵 검색하시면은 황주명 그 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 사진을 딱 클릭하시면은 또 제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실시간인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 날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시장과 세계관과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준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은 매집매법이라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어떻게 잘
매집된 종목들을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입법을 잘 분석하시고 준비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인고의 시간을 다시 뚫을 때가 최고의 순간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시장 힘들고 어려우시죠?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수익을 봤는데 또다시 내가 왜 이런가 했을 때는 분명히 또 치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치고 올라갈 때를 잘 기회로 잡으셔서 성공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